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김충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 사업소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순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양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은재 말상수도 팀장입니다. 이정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호석 관망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17건으로 주요 사업 16건, 신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5개 팀의 현원 24명이며 예산액은 일반회계 80억 5,5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240억 6,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9개 읍면동에 공급되고 있는 지방 상수도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 부과해서 징수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방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수용가는 22,053전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는 상수도 요금 41억 7,800만 원을 부과하여 40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6.72%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특별 징수 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여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단수 재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대화 2단계 사업으로 근덕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공사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1년은 검진 기간이며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295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로 상반기에는 덕산, 대진, 양리 지역의 노후 관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신남, 장호 구간을 27년 6월까지, 교가, 맹방 지역을 27년 12월까지, 사업평가 및 성과 보증을 28년 12월까지, 노후 관로 교체 및 유량계, 감압변 등 설치하여 유수율 85%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계읍 전 지역을 4개 지역 6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3억 8천만 원입니다. 24년도에 신규 사업 신청하여 25년도에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 사업에 확정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의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실시 설계 용역 추진,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사전기술 검토, 노후관로 정비, 사업평가 및 성과 보증의 절차를 진행하여 유수율 85%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계읍 마교 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1969년 건립되어 57년 경과된 노후 정수장으로 전반적인 시설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재건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91억 원이며
24년 신규 사업 신청하여 25년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 사업에 확정되었으며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사전 기술 검토, 수도 사업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7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삼척시 수돗물 중장기 수급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6년 말까지이며 용역비는 14억 6,200만 원입니다. 관내 택지개발계획, 관광지 조성계획 등 관련 개발계획을 반영한 수도정비 종합계획,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등을 재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원도급 5권3리에서 노경리 지방상도 확장 사업입니다. 원독지역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사업으로 노경리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권3리 원독 아파트에서 노경 1, 2 가부천 구간이 배수관로 3.7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업다한이 이는 도비 지원 불가 지역으로 순수 시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숭실교 건너편에서 궁도장까지 0.6km 구간을 실시 설계 및 관로 매설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1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01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교체, 응급복구, 대체수원 개발 등을 통하여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8건 6,300만 원, 읍면재배정 6건에 1억 2,800만 원, 응급복구 26건에 1억 6천만 원 등이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와 응급복구를 연중 실시하여 지방상수도 미수급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26년 상수도 시설 기술 진단 영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 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 사무로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이며 마평 정수장 등 6개 정수장에 대한 기술 진단 영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하반기 기술 진단 영역을 완료하여 결과를 반영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깨끗하고 맑은 물 수돗물 수질 관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삼척시 동지역 상수 관망 유지 관리 용역입니다. 동지역 현대화 사업이 종료 후 유수율 85%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8억 7,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유량계 및 압력계실 21개소 조사, 유량계실 및 수압 분석 142회, 소블록 단계 실험, 누수 탐사 확인 84건, 계량기 청음조사 1118회, 누수 및 민원 해소 94건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은 유량 및 수압 분석 362회, 소블록 단계 실험, 누수 탐사 등
관망 유지 관리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관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수도시설 수선 유지 용역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블록 유란기 설치입니다. 소규모 블록 유란기 설치 사업으로 임원 4리 4개소와 미뤄오면 4개소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수도 시설물 조사 및 실험 굴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유란기 설치를 8월까지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노후 수도관 교체입니다. 위치는 성북 삼거리에서 청화중학교 삼거리 일원으로 상수관로 250mm 327m를 교체하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배수 본관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 완료 후 급수관로 설치를 완료하며 유수율 향상과 상수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장 상수도 확장 사업 3단계입니다. 하장 상수도 확장 2단계 준공 후 미공급 지역인 어리 토산리와 기타 일부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실시 설계, 기술 심의, 수도 사업 인가 등 설계와 인허가 이행 후 2026년 12월까지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농촌 지역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 시내에 보면 지금 그 노상수동 갈로 공사가 거의 끝났죠. 지금 그 뭐 때문에 그 공사 정나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그 정나주공 아파트 앞에도 보면은 그 공사를 해서 지금 아스콘을 어느 정도 지금 덮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아스콘 포장을 일부 해놨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공사죠? 지금 저희들 현대화 사업은 동지역은 작년 8월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 정나 택지나 그 주변 일대는 노후 하수 관로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저희들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하는 거는 하수도 하수 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몰라서 지금 제가 좀 질의하는 이 아스콘 포장은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많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게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다 덮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직 그 공사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하수도 저기 노후 관로 교체 공사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임시 포장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의원님, 예, 그거는 조금 뒤에 하수도 사업소에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예, 예,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요. 제가 마침 그 앞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가 이게 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상수도 사업을 하셨다니까 뭐 그 지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스관을 또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하기에 뭐라고 생각을 해봤냐면 이거를 좀 이제 계획이 서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계획을 뭐 언제 어느 지역에 살 거고 이걸 쭉 계획을 세워갖고 아마 하실 텐데 이거를 한 지역에 한 번 땅 파갖고 예를 들면은 가스관, 상수관, 하수관 뭐 이렇게 좀 조율해서 불편을 덜고 비용도 절감하고 이럴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돈이 들어오는 시기도 다 다를 테고 뭐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 사업소만의 문제.
아니고 이제 좀 이따가 하수도 사업소 할 거니까 이거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는 아니겠지만 서로 좀 과별로 이렇게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우리 이 지역에 언제쯤 사업할 예정이다. 뭐 예를 들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조금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없을까? 과별로 이렇게 땅 파야 되는 데를 협업을 해서 그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시민 혜택도 더 많이 돌아갈 텐데 사실 그런 조율 과정은 과별로 없는 거죠. 서로 부서별로. 아니, 조율 과정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동시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난이 하거든요. 또 이 매설 위치라든가 또 저기 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또 상이하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하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 아직 그 동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또 문제가 그 본관만 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본관에 또 가시선을 연결도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조율을 좀 할 수 있으면 그 아예 불가능한가요? 일반 시민들 그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네. 그래서 아니 그럼 예를 들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상수관로가 묻힌 위치와 하수관로가 묻힌 위치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뭐 땅을 한 번 판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공사를 땅을 파놓고 복구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봐야죠.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한 3일 기다려갖고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게 낫지. 예,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거기 길 막아갖고 또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겪는 것보다는 좀 사실은 3일만 참으면 다 해결돼요. 뭐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땅을 1m만 파면 되는데 상수도만 한다면 상상을 해보면 2m 파면은 예,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된다 폭을 뭐 그런 쪽에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시민 불편을 덜어주고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교 정수장 지금 토지 매입이 됐습니까? 토지 매입은 아직 안 되고 토지주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매입할 경우에 협의를 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의사를만 전달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존 우리 방향이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그저 정수장을 하나 짓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현 부지에 있는 현 부지를 다 드러내고 그 부지에 다시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광역 상수도에서 이제 물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광역 상수도에서 어떤 가뭄이라든가 이런 기상 상황이 악화될 때는 공급을 못 해줄 수 있다는 이런 협의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수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제3부지에다가 공사를 다 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지를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하고는 이제 구두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후에너지부하고 최종 변경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토지 매입비만큼 공사비는 추가가 돼야겠네, 그죠? 예, 그거는 하면서 마지막에 실질 설계 용역이 다 끝나면은 기후에너지부하고 총사업비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 좀 걱정되는 건 거기 지금 살던 분들이 갑자기 떠나야 된다는 그 불안함이 있더라고.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그 예상치도 않은 거. 갑자기 이렇게 기존 정수장을 활용하려다가 새로 그 짓게 되면서 그 있는 어르신들은 전부 이렇게 좀 취약계층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나 걱정이 많더라고. 내가 한 방문해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는 뭐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사실 그 토지주하고 건물주는 한 분으로 그분하고 지금 저희들 지금 사전에 그 동의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계획대로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정수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존 대비? 정수 생산량은 저 7,000톤으로 동일합니다. 아 똑같아요. 동일한데 단지 그게 이제 한 57년 된 오래된 시설로서 거기에 대한 철구조물 등이라든가 우리 정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광동댐에서도 지금 공급하잖아요. 도계를. 예. 그러면 도계 주민들은 광동댐보다는 이 상기천 댐 물을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럼 이쪽 수량이 적어서 그런가 더 공급할 수는 없나요, 도계? 상기천 물을? 공급이 향후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도계 지역 노후관로 노후관로 정비 공사를 지금 이제 실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용역이 다 끝나면 내후년부터는 실제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하면은 지금 현재 유수율이 30%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유수율을 85%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유수율 85%까지 끌어올리면은 그 마교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7,000톤으로 그 도계 전체를 공급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잘 해보셔요. 되게 보면 상계골에서 되는 그 원수를 우리 도계 은민들은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광동댐보다는. 그래서 좋은 질의 그 물을 은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덧붙여서 마교 정수장 덧붙여서 지금 현재 저 신포나 저기 구사리나 신리 같은 경우는 광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신포 쪽은까지는 벌써 들어와 있고 네. 구사리는 지금 저희들 광역물을 연결하는 작업, 네. 용수구 쉽게 말해서 그 광역 그 라인을 이제 접합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계 시내는 지금 광역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구사리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 저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은 향후에 구사리가 이제 통수가 되면은 그 이후에 신리 쪽하고 그 동할 계곡 그래서 가곡 쪽으로 향후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왜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기천에서 취수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금 도계 바로 집이 거기니까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물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취수해서 우리 그 마교 정수장으로 오는데 지금 마교 정수장을 증설하지 않고 1일 7,000톤으로 그대로 신규 설치한다 이 뜻입니까? 예. 왜 그 자리 놔두고 정비나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현 위치에서? 예, 현 위치가 부지가 상당히 좁고 그 안에 부지 안에 시설물이 꽉 거의 한 90% 차 있기 때문에 놔두고는 기존 시설을 뭐 재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드러내고 그 자리에다 다시 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상기천에 1일 7,000톤을 지금 증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그러면 저게 우리 점리라든가 이게 마찰이 일로 내려오면서 신기면 일적이 저 지방 상수도가 없단 말이에요. 네. 좀 만약에 상기천이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면 상기천에서 취수하는 양이 좀 충분하면 조금 어차피 정수장을 신설하면 조금 더 느리는 게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 계획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수장을 신축을 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하면 누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7,000톤을 생산해서 도계에 한 3,500 정도 저기 공급하고 나머지는 그 밑으로 그
마찰이나 신기 쪽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이 답변이 저기 우리 광동댐을 취소해가지고 광동에서 취소해가지고 저 황지 정수장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광동댐 물을 우리 삼척의 저 뭐냐 도계 지역도 일부 비상시 공급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계는 지금 그 고구 배수지 고구 배수지에서는- 구역은 지금 한 2,300톤 정도 매일 일일 공급을 받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막유 정상을 헐 때 공사할 기간 동안 평소에는 공급을 해주는데 다만 그 작년 같은 그런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일부 공급을 못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 급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지 못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한번 정수장을 조금 더 톤수를 좀 늘려서 신기의 마을 상수 지금은 마을 상수도인데 지방 상수도가 신기면이 없단 말이에요. 미로면 전체는 지방 상수도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신기면이 없으니까 앞으로 신기에다가 정수장을 따로 정수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마교 정수장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상기천에 취수하는 물량이 충분하다면은 신기면까지도 좀 커버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게 그 정수장 용량 확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누수율 향상이 가장 큰 겁니다. 그 누수율만 향상을 시키면은 지금 현재 7,000톤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노후관로 정비하고 뭐 하면은 누수율을 많이 줄이고 유수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마을 상수도 빨리 좀 할게요. 10페이지 마을 상수도인데 저 차구리 마을 상수도 끝났습니까, 작업이 소장님?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구리에는 관정이 안 됩니까? 차구리는 지금 뭐 거기 계곡수로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노후 관로로 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그 노후관을 교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벌써 뭐 본관은 교체하고 거의 지선까지 했는데 수압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저기 물탱크에서 오버하는 물도 많이 있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계획이 있나 그 계획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탱크를 조금 작게 해도 2개 설치하면은 한 개는 청소하고 한 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안 되나요? 어차피 한번 할 때. 탱크는 일반적으로 하나를 설치하고 네. 그 사전에 예고를 하고 청소를 할 때는 단수를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단수해가지고 청소하고. 예. 그래요.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이게 상수도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관로를 전부 다 설치하고 할 때 도로를 전부 다 절단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관로를 하고 임시 가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가포장할 때는 조금 덜한데 조금만 지나면은 약간 단차가 생겨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은 조금 덜하고 뭐 차량 다니는 건 조금 덜한데 어르신네들이 이게 뭐 유모차라든가 이거 밀고 다니고 이럴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또 이렇게 기반조성계나 아니면은 도로관리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자가 상수도나 하수도란 말이에요. 저는 생각에 소장님 만약에 상수도 사업을 하고 나서 반드시 나중에 아스콘이든 콘크리트 포장이든 반드시 그 비용도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그래 주세요. 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우리 상수도 확장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아직까지도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지금 보면 또 신기, 노곡, 가곡 뭐 이렇게 소규모 우리 주민이 살고 계신데 많지 않은 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에 우리 상수도 사업소가 노곡을
신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었거든요, 작년에. 네, 이번 12월 그 도비 신청 사업인데 노곡 지역 주민들 전체 상수도가 이번에는 신청해서 도비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노곡은 농어촌 지방 상수 확장 사업을 6월 20일에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하고 그 도하고는 지금 확인한 결과 하여튼 18개 시군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넣어서 예산부서에 넘겼다고 그래요. 좋은 확인받았습니다. 소식입니다. 우리 노곡 주민들 상수도 거기 가뭄 때 보면 물이 부족해서 가장 어려움 겪는 곳이기도 하고요. 다른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거기 노곡 지역 전체를 한번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게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태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옥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김용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주요 사업 13건과 신규 사업 3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우리시 하수도 업종별 부과되는 전수는 총 17,994건이며 2025년 말 총괄 원가는 361억 1,900만 원입니다. 하수 수입은 33억 3,400만 원이며 평균 요금은 552.2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9.2%입니다. 2026년도 6월까지 부과 징수 실적은 10만 7,984건으로 부과량은 283만 3,185톤, 부과 금액은 15억 2,394만 3천 원이며 징수액은 14억 6,545만 원, 체납액은 5,849만 3천 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징수 기관을 운영하여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교동택지와 시가지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 25.1km를 정비하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8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교동택지 구간, 봉황천 구간, 시청 별관 앞 구간 굴착 교체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25년 대표 도급사의 회생 신청으로 사업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법인 회생 결정에 따라 현재 사업 정상 추진 중이며 부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작업조 추가 투입하고 있으므로 공정률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사업 세 번째 남양지구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시가지 상습 침수 지역인 보건소 주변 저지대에 침수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자 백주 아파트 2차 건너편에 빗물 펌프장 200톤 시설과 방류관로 57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0%입니다. 지난주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사업 네 번째 삼척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투자 사업입니다. 동지역 시가지 함유식 하수관로를 우오수 분류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동지역 오수관로 94.01km, 배수설비 5,973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781억 원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인 BTL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6월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적격성 조사 완료,
국회 총 한도액 승인, 시의회 의무부담 동의안 가결,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2025년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지난 5월 1차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9월 2차 본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7년에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 협약 체결 후 2028년 2월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 5번째 월천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업 소재 노후된 월천 마을 하수 처리장을 폐쇄하고 월천 1, 3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호산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4.813km, 배수 설비 74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3,7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입니다. 현재 기존 호산 지역 맨홀 펌프장이 월천 지역 하수가 연계될 경우 펌프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펌프 용량 증설 시행 중으로 월천 지역 공사는 일시 중지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사업 6번째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 정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원평 처리장과 초곡 처리장 여름 성수기에 발생되는 초과 하수량 처리를 해소하고자 원평 처리장 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원평 처리장 기존 70톤에서 370톤으로 300톤을 증설하고 초곡 처리장 이송갈로 2.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및 설계 용역 중이며 환경부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변경 중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10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2028년 12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 7번째 미로 골말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입니다. 미로 골말 처리장은 폐쇄하고 골말 지역과 무사리 지역 하수를 미로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1,700만 원이며 2024년 12월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25년 8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사업 8번째 갈람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입니다. 원덕 갈람밀리 처리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되는 초과 하수량 이송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시설 용량 50톤에서 160톤으로 11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6,300만 원이며 2024년 12월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2025년 8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예방사업, 12페이지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 사업 12번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대상 시설은 5개 유형의 3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는 2개 업체의 관리 인원이 71명입니다.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 9개월입니다. 용역비는 총 308억 1,800만 원이며 연간 67억 4,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해당 용역은 환경기초시설과 재난대비시설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용역으로 관리대행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사업 13번째 개인 하수처리 시설 등 수질 오염원 관리입니다. 사업 목적은 개인 하수 등 생활 수질 오염 예방과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입니다. 사업비 5억 7,100만 원이며 환경시설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 봉황촌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정상동 봉황촌 선한이웃병원 인근 상습 침수 지역 내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우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구수로 356m, 펌프장 1개소, 앞선관로 설치 75.7m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5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사업 준공토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 청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가곡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인 청평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지역 하수관로 정밀 조사 결과 관로 노후 및 파손으로 집안 치마가 우려되어 2025년까지 하수 관리를 정비하였고 이에 따른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278m, 배수 설비 925m, 오수바지 39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3월 착공하여 26년 10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 사업 세 번째,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시 하수도 역류, 도로 침수, 덮개 유실, 미끄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맨홀 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1,203개소, 우오수 맨홀 교체 390개소, 총 사업비는 17억 400만 원입니다.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 뭐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삼척 해변 인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각공원, 네. 예,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정라진으로 내려오는 그 세천년 도로 거기서 제가 그 오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는 거, 정말 그 바닷물이 누런 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저기 교동구 저기에 계신 단체 관계자분께서 그 하수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뭐 이런 그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는 게 많다, 이런 거를 그 전에도 듣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 하수 처리 용량이 예, 갈천동 인근서부터 네, 해서 갈천동 부족하다라는. 갈통종 쪽에서 처리 시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네. 갈천동 지역은 그 갈천 중계 펌프장이라고 중계. 있어요. 중계 펌프장이 있는데 중계 펌프장에서 이제 그 5분동에 있는 하수 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펌프를 밀어서 오수를 넘기는 게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이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용량 자체가 관광 성수기나 이럴 때는 조금 펌프장 용량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그 파악한 바로는 방류되는 거는 그 우리 관에서 방류되는 게 아니라 넘어와서 방류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그 건물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관로로 이제 못 두니까 좀 용량이 부족해서 못 두겠죠. 그래서 이제 방류되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리 용량이 부족한 거는 예, 사실이네요. 그 펌프장 용량이 좀 펌프장 용량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었는데 직접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둔 게 있는데 바닷물이 누래질 정도로 거품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한여름 성수기도 아니었고 지금도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지역을 일단 그 펌프장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뭐 부지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획돼 있는 그 현재 우리 사업으로 계획된 건 없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오수만 들어오면 용량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삼척시가 이제 합류식 관로다 보니까 오수까지 다 이제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부족할 때가 일시적으로 이제 부족할 때가 있는 거죠. 상시 부족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성수기라는 게 지금 현재가 성수기고 그럼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현재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관찰한 건 2월인가 했던 추울 때였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때도 그 좀 심각하게 바닷물이 바로 눈에 너무 띌 정도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세우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분야 사업, 그 BTL 사업 할 때
관로를 정비를 다 하면 지금 있는 용량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수를 분리를 네, 해놓으면, 분리를 해놓으면 들어온 전체 네. 용량이 줄어드니까 네, 가능할 줄어들어서 거다. 현재 시설로도 가능한 걸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BTL 사업 할 때까지는 시간이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일단 추가적으로 뭐 펌프 용량을 좀 키울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고 예, 그런 그거는 좀 적극 네. 대응이 필요한 것 별도로 같습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네. 예,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입니다. 그 소장님 저기 하수관로 그 공사는 이게 뭐 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있습니까? 그게 노후 하수 관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20년 정도 되면 그 노후 하수 관로라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20년만 지났다해서 관로로 판단돼서 뭐 국빈 지원이나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기간이 지나면 정밀조사 용역이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이제 관로가 노후됐다고 판단돼서 관로 교체를 이제 신청하고 국비나 뭐 이런 지원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일선 이제 도로 보면은 뭐 상수관 뭐 노후 공사, 하수관 노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매년 공사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낄 때는. 그럼 맞습니다. 점이 뭐 땅을 있습니다. 파헤쳤다가도 네. 덮었다 파헤쳤다 덮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공사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김지영 의원처럼 저희 상식으로는 상수관 배관 설치를 한다 이럴 때 그러면은 또 어차피 파헤쳤으면 바로 연결하면 그건 저희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그 덮어서 아스콘 포장 일부 해놓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빨리 연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몇 달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그게 다 시민들의 불편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뭐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그 양 자체가 일부 양 자체가 이제 조금 업체를 변명하자면 그 양이 좀 일부 양이 돼야지 이제 사업 이제 아스콘 생산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늦는 부분, 뭐 빨리 했던 부분은 조금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임시 포장을 하고 임시 포장 다음에 완성 포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관로를 굴착을 하게 되면 이게 치마가 좀 돼야 됩니다. 치마가 안 되면 바로 포장을 하면은 나중에 완성 포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마가 일어나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다시 파고 또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서 좀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나가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상수가 노후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건지 또 하수관으로 인해서 노후 공사를 하는지 그런 거는 시민들이 좀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임시 해놨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 그 안내 표지판을 다 옆으로 빼놓고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철저히 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서 좀 시민들이 불편이 좀 없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희전 의원님. 소장님 6페이지 보면 우리 하수관로 임대형 있잖아, 그죠? 네. 그거 기재부 승인한 것 총 사업비가 1,781억에 넘기면은 안 됩니까? 네, 그 금액을 넘기면 그 금액을 맞춰야 돼요. 그게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이요. 예, 국회까지 승인을 받은 한도액이기 때문에 네.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1,781억 원의 총 사업비가 우리 동지역 전체가 이제 오수 우수 완전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네, 그걸로 이제 기본 설계가 됐기 때문에 도경하고 저쪽은 마평 저쪽은 어떻습니까? 마평까지는 포함됐습니다. 도경까지는 포함이 안 됐고요. 도경 저쪽에 도경 1, 2, 1위는 포함 안 예, 됐습니까? 하천 건너편에는 하천 건너편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 안 됐어요.
그건 별도 처리 구역이 우리 그 동지역 처리 구역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포함시키거나 임의로 포함시키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쪽에 저 뭐나 정놀이 지역은 다 들어갔나요? 조비리 조비리 일부까지 전체 저 삼리 꼭대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못 지금 제가 못 봤- 들어가고 예. 정산 저쪽은요? 증산 어디? 정산 증산까지 저기 우리 예, 증산까지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어요. 네. 우지리는요? 우지리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포함됐어요. 왜서 소장님 여쭤보냐 하면 이게 우리 시가 민자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업 부지 내에 그런 게 모두 가능하면 포함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시간 처음에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수반되고 이래서 우리 상수도라든가 이럴 때 조금 외곽에는만 빠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상수도 나중에 넣으려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최대한 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예. 우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포함시킬 수 그러니까요. 있는 부분은 최대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 범위를 잘 잡으셔가지고 BTL 사업이 소장님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은 허술한 점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삼척 의료원 같은데도 장례식장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렇게 열악하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BTL 사업 이렇게 설계 담고 할 때도 시간을 충분히 잡아서 또 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설계를 꼼꼼히 잘 챙겨서 그리고 5분리 처리장이 그게 하루 처리장이 25,000톤인데 그때 소장님은 그걸 우리 동지역의 전체를 다 커버해도 충분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예. 그렇죠. 현재 한 24,000에서 25,000 그 거의 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BTL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마무리하면 2만 톤 이하로 줄어들 걸로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이 있던데 맨홀 그 방지 안전 장치 그죠? 네. 이거 다른 지역은 이렇게 설치된 데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예. 그래서 이게 참 폭우시 집중호우시 맨홀 뚜껑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오잖아, 그죠? 네. 그럴 때 사람이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런 걸 맨홀 뚜껑 밑에다가 다 설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래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그 6페이지에 이 분류화 사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만큼 뭐 신설 도로 이런데 그 미리 관을부터 놓고 추가로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걸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그 표지판 얘기에 잠깐 덧붙이고 싶은데 그 왜 이제 뭐 양생 기간이라고 해야 네. 되나 뭐 저기 안정되는 네. 관로가 안정되는 기간이 있다고 했으니까 표지판에 예를 들면 그래도 끝나고 며칠 정도는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정도 왜 그렇잖아요. 고통이 언제 끝날 줄 알면 견디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친절함을 약간 반영한 표지판 이왕 제대로 신경 쓰실 거면 그런 것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예.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네. 예, 지다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소장 박순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계수 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수연 학습운영팀장입니다. 김기숙 여성세일센터 팀장입니다.
런지완 도서관 건립 TF 팀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보고사항은 주요 사업 8건, 신규 사업 1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배움 나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교육 및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시민교육 복지 증진 사업으로 대상은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평생학습 동아리와 학습자 강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삼척 시민 아카데미 등 시민교육 및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 기관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기관 단체 관계자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이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교육 및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관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평생학습 박람회를 10월 중 이틀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평생교육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교육기관 단체 특성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3개 단체에 1,8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25개 동아리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교육기관 단체 특성화 사업과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중고등 졸업학년 미취득자,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고등 졸업학력 검정 고시반은 2개 반 8명, 성인 문해교육은 12개 반에 1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중고등 졸업학년 고시반은 8월까지, 성인문해 한글교실은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이 자기개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척 도계 원덕 평생학습관 및 읍면지역 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평생학습관 상반기 정규교육과정은 69개 반 1,161명, 읍면 찾아가는 평생교육 상반기 정규교육과정은 54개 반 7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규교육 프로그램은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하여 8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삼척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삼척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보유 및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구인 구직 취업 상담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등으로 496명이 취업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간호조무사 재취업 실무자 양성과정 등 4개 과정 69명이 수료하였고 멀티사모 양성과정은 하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직업교육훈련 및 세일 여성 인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력 보유 및 미취업 여성들이 구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여섯 번째, 삼척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영동 113번지 1원의 연면적 3,456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도서관 건립 신축 사업으로 도서관 건립과 기타 부대 시설 등 총 사업비는 244억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시공사의 부도 및 기획 회생 절차에 따라 올해 4월 계약을 해지하였고 향후 잔여 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 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사업 7번째입니다. 독서 인프라 구축 및 독서 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지원으로 책 읽는 삼척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삼척 교육문화관 및 도계 원덕 도서관이 도서 구입비를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시니어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과 도서 원화 상설 정시 등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제7회 책축제를 개최 예정으로 삼척 시민들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8번째, 책꾸러미 배후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왕초보 AI 인문교육입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일상에서 유용하게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 교육으로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정복 시설운영 2팀장입니다. 김동문 시설운영 1팀장은 소방관리적 교육 입교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일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 1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직영관리 사업입니다. 직영관리 대상 시설물은 25개소이며 사업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종합운동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 28건과 복합체육공원 축구장 LED 투항등 교체, 삼척체육관 전광판 교체, 진주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도계체육문화센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 등 시설물 개보수 및 운동기구 구입에 6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6,264만 1천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토브 리그, 전지훈련 등 각종 대회, 행사 개최 및 시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2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은 37개소이며 사업 예산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부산 근린공원 테니스장 상수도관 교체, 원더급 복합체육회관 운영, 파크골프장 펜스 설치 및 예초 작업,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관리 등 36건의 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각종 대회 및 행사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네,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네, 소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저기 우리 미로 파크 골프장 거기 과장님 우리 그 협회에서도 그렇고 협회 한번 뵙고 거기 둔치로 이렇게 쭉 전봇대로 따라가면서 저 LED 전구를 좀 하나 이렇게 설치해 주면은 좋겠다. 물론 야간 경기는 아닌데 이렇게 둔치로 가면서 전봇대로 따라서 그 스피커 지금 하나씩 달아놨단 말이에요. 글로 가면서 그 한번 협회하고 한번 상의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상의해서 뭐 네, 필요한 만큼 뭐 그렇죠. 가능한지 한번 그래 해보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뭐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두 번째는 우리 교동에 그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저기 종합 그 체육관 삼척 체육관 뒤편에 보면 게이트볼장에 이게 교동이 소장님 게이트볼장은 가장 먼저 이렇게 게이트볼장이 생겼는데 이게 막구전물도 가장 늦게 했어요. 그런데 막구전물을 하면서 신기나 아니면은 원당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막구전물을 했다가 바람이 안 통해서 나중에 약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미닫이 문을 다 설치해 줬단 말이에요. 네, 예. 우리 교동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가면은 완전히 찜통이에요. 한번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한번 가셔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소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네, 김창수 의원입니다. 그 가장님 그 시민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은 그 풋살장 예, 예. 그거는 그 평상시에는 그 문이 닫혀 있나요? 그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지금 풋살장은 그 정비공사 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풋살장. 평상시에는 그 문이 이제 닫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뭐 운영을 지금 그 정비공사 중이라서 네. 그렇지 평시에 정상 운영할 때는 그 전에 보니까 그게 동호인들은 예, 이렇게 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일반 시민들은 거기 문이 닫혀서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들이 일부 좀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거기는 시설 이용료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사용 허가를 받아야지 이제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받고 들어가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 그 이제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시민체육관입니다. 예, 예. 시민의 세금으로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평일은 아니어도 주말 정도만큼만은 좀 개방을 해서 뭐 아버지와 자식들이 가서 편안하게 공도 좀 찰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시민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전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축구장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내 갖고 어디 단지에서 돈을 사용료를 내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젊은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 젊은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그 잔디 구장에서 공을 하면 인조 잔디에서 공을 하면 차고 싶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 이제 사용하려면은 이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는 이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게 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말만큼만이라도 좀 개방을 해서 예. 그래도 시민들이 와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같이 와서 공도 좀 차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시민체육관입니까? 왜 시민체육관이라 해놓고 왜 시민들 사용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충분히 그런 말 들으면 이해는 하거든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물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부분 좀 고민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하셨죠? 권정구 의원님. 관장님 새로 오셔서 현장은 다 아직까지 다 못 돌아보셨겠네요. 예, 좀 큰 규모 큰 쪽은 돌아보고 좀 작은 데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한번 다 돌아보셔서 이제 우리 특히 공공체육실 위탁 주는데 예, 예. 이용률이 낮거나 그리고 약간 좀 공공성이 떨어지는 곳도 몇 군데 눈에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시설별로 이용 실태라든가 또 위탁 준 단체의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한번 자료를 좀 내요. 그 게이트 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 한 20군데 되나요? 예, 20개소.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문 안 열린 데가 어딘지 한번 통계를 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영 의원님. 저도 사실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우리 체육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각각에 대한 이용 실태, 이용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 닫는 날도 있고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 이거는 조금 이제 시스템을 앞으로 할 때 지금 당장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오전 9시부터 연다고 치면 9시부터 6시라고 치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
저기 지금 체육시설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 저거는 시민들이 아까 김창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는 이제 이게 자주 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예, 이런 상태면 뭔가 계획을 세우기도 더 낫잖아요. 그리고 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은 이제 그걸 어떤 형태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세한 형태로 최대한, 예를 들면 뭐 가장 간단하게는 1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뭐 200일을 연다 그러면 그중에 100일은 이용을 하고 100일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게 가장 쉬운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용 실태를 어떻게 파악을 할까를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예, 그래서 시설에 대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뭐 많은 사람들이 풋살 같은 경우 이제 소수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풋살 팀을 꾸릴 만큼 인원은 아니지만 뭐 사람 가서 공차고 이런 뭐 특별한 날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지정해서 아무나 와서 친구들하고 와서 여기서 그냥 놀아라 이런 형태의 뭐 그런 이벤트도 좀 개최를 하고,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게 알려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센터 소장 박재호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교 뇌수면 팀장입니다. 최낙범 돌계삼 팀장입니다. 김형섭 민물김 연구팀장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6건 중 팀별 1건씩 총 3건과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내수명 항토어종 매입 방류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항토어종을 지속 방류하여 어족 자원 증대 및 생태안전 복원을 위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어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린 은어 8만 5천여 마리를 지난 4월에 50촌과 마읍천에, 어린 뱀장어 6,500여 마리는 6월에 가곡청 등에, 어린 메기 2만 7천여 마리를 7월 14일에 50천 등 6곳에 방류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돌기해삼 종자 생산 방류 및 시험 연구입니다. 대문어 종자 3만 마리를 지난 1월 달에 노곡 등 3개 해역에, 돌기해삼 종자 30만 마리는 4월 달에 임원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분 돌기해삼 종자 60만 마리 이상을 6월에 부화시켜 사육 관리 중입니다. 또한 대문어 종자 생산을 위한 먹이 개발 등 시험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물김 증식 연구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물김 자생지로서 종 보존 및 민물김 생산량 증대와 산업화 기반 구축, 도모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삼척 민물김 고위종 규명 및 생육 최저가 연구 용역은 금년 1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다단식 경사배양대 추가 설치는 1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물김 생산량은 22kg이며 연간 생산량은 작년 43.8kg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물김 관련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신규 사업 북방산 개구리 종자 생산 및 방사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북방산 개구리 개체수 급감에 따른 인공 생산 및 방사를 통한 자웅난 증대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에 북방산 개구리 3만 마리를 관내 하천 5개소에 방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어가의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양식 경영 안전을 도모하여 어류 생산성 향상 및 양식 의욕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어가 2개소를 대상으로 수중 펌프 및 수차, 고압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등 본 사업을 5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지영 의원님. 짧게 두 개, 저기 삼척에 이 내수면 양식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4개 4개 수 있습니다. 4개소가 예, 예. 있고 뭐 양식합니까? 주로 무지개 송어 2개 하고 예. 북방산 개구리 하나 하고 그리고 그 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뱀장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북방산 개구리가 뭔가요? 저 생전 처음 들어갔고 그 어떤 뭐 지금 여기 보니까 자연 생태계 중간 연결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예, 예. 뭐 구체적인 어떤 역할입니까? 이게 뭔 개구리가 말인지. 양수류다 보니까 이게 예. 맨 처음에 물속에 삽니다. 예. 물속에 살다가 앞다리가 뒷다리가 나오고 이제 꼬리가 없어지고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면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뱀이라든가 먹이 되고 아, 밑에 있을 때는 예. 이제 아, 그 예. 연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게 뭔가 종자 생산하고 방사하고 이럴 가치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자원량 때문에 했습니다. 저 개구리가 많이 없으니까 예. 저희들이 좀 이렇게 우리 센터 역할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매일 사가지고 방류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생산해도 방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식용인 거는 아니죠. 개구리가 식용은 맞습니다. 식용으로 법으로는 금지돼 있고 말입니다. 금지돼 있죠. 예, 그렇죠. 그래 예. 맞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토종 우리 근데 그- 개체수가 워낙에 줄어드니까 예, 그걸 예. 늘리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전 의원님. 네, 소장님 나 한 가지만 한번 6페이지 우리 돌기해삼 종자 생산이잖아, 그죠? 우리 돌기해삼이 약 한 10여 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마리수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류하고 하시는데 지금 뭐 돌기해삼 배양장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어미 구하는 것도 그렇고. 예. 지금도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돌기 해삼을 한 10여 년 가량 예. 각종 우리 저 바다에 방류를 했는데 이제 어떤 어민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민 느낌보다 그 해삼은 이제 채취하는 게 자원관리 채취전이 합니다. 네네. 해녀 화분해서 어. 근데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방류를 해저고 자원이 있어도 네. 어촌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어.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뚝지 네. 그러면 이제 뚝지는 어업인들 지금 자망하시는 분들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뚝지로 이렇게 좀 이제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래 뚝지 그걸 생산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뚝지를 어미를 구해서 예. 그걸 배양해서 예. 어린 뚝지를 키워서 예. 그것도 몇 개월 키우면 돼요. 한 3, 4개월 키우면 됩니다. 3, 4개월 예. 키우면은 바로 바다에 방류할 수 있어요. 연말에 어미 생산해서 새끼 생산해서 봄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뚝지 생산해 가지고 방류하는 곳도 있나요? 도는 저 한해성에서 고성에서 합니다. 도단이 고성에서. 예. 그래 뚝지 방류 한번 먼저 고성에서 해봤나요? 예, 저 했습니다. 했어요. 돌기해삼 만약에 소장님 이렇게 돌기해삼 이렇게 10여 년간 방류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이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차원인데 예. 그리고 또 저는 생각에 이쯤 되면 우리가 한 10여 년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방류를 어린 돌기해삼을 방류를 해서 또 어느 정도 큰 돌기해삼들이 우리 어민들이 이제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제 뭐냐 하면 한 10여 년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린 돌기해삼을 방류했을 때 그 생존율이 조금이라도 낮게 할 수 있는지 또 돌기해삼이 어디 가서 그 바닷속 가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 돌기해삼 서식처가 과연 되는지 돌기해삼 모기가 있는지 그 어린 돌기해삼이 그 망망대해에 뿌려지면은 깊숙이 바다에 뿌려지면은
걔들이 또 뭘 먹어야 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한 10여 년 되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좀 되나 하고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는 우리가 돌기해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을 어족 자원이 지금 메말라 가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족 자원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해서 방류하는데 예. 그런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문어를 잘 해가지고 문어가 대문어를 다시 바닷속에 해서 대문어가 자기 살 수 있는 자리 아주 좀 편한데 인공으로 만들든 뭐 인공어초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알을 많이 낳아서 거기에서 또 생존율이 나와가지고 문어가 그래도 많이 좀 커서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 소득이 왔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저 수산센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실 홍금아 의원님. 네, 소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7페이지 민물김 증식 연구 관련해서요. 예, 거기 보면 이게 뭐 생산량 증대하고 연구를 통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예, 예. 이 산업화 기반이라는 게 좀 너무 이 목표를 크게 잡지 않았나. 왜냐하면 뭐 43kg를 뭐 증식을 했다 그랬나요?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오래됐습니다. 이게 연구를 시작한 지가. 예, 근데 예. 지금쯤은 연구 성과를 한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거창하게 뭐 산업화 기반 구축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나 이런 기록물들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유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예. 이런 걸 조금 더 연구에 집중할 건지 예. 아니면 이게 뭐 산업화 기반 구축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 너무 요원한 것 같으니까 예, 예. 연구에 집중하는데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대량 생산에 집중을 할 건지 생산해서 뭐 이걸 활용하는 것까지도 아직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한 생산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방향을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예. 여태까지 민물김 연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자료도 정리해서 예. 한번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예. 그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대이동굴 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 관광센터 소장 장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용 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 2건, 신규 사업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공원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고 위치는 대일이 군립공원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주차장 및 진입로, 가로등 램프 교체, 대궁굴 비상대피로 야자 매트 설치, 대궁굴 관리동 지하 판넬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목재 시설 도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동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고 위치는 한성굴과 대궁굴입니다. 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대궁굴 모노레일 소모품 및 부품을 교체, 대궁굴 모노레일 승하차장 시설물 보수공사, 한성굴 스텝 등 교체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궁굴 모노레일 정기점검 분기별 실시, 한성굴 안전시설물
수선 및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동굴 내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무사고 동굴 관람을 위한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 위치는 한성굴 및 대궁굴 일원입니다. 5개 사업으로 한성굴, 대궁굴, CCTV 및 논슬립 설치, 한성굴 관람로, 난간 등 안전시설물 보수, 한성굴 진입로 철계단 보수, 대궁굴 진입로 LED 보안 등 교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소장님, 네. 양희전 의원인데요. 네. 저도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예. 소장님, 우리 대이동굴 대금굴 예. 이제 매월 그거 인터넷 예매를 합니까? 매월? 예, 매월 계획을 세워서 매월. 예, 매월 1일 날 엽니다. 매월 1일 날 예, 예. 인터넷 예매를 합니까? 예. 그럼 몇 프로 정도가 예매를 풀어 놓습니까? 아, 퍼센트 표. 퍼센트 뭐 이렇게 안 하셔도 그러면 괜찮고. 저희가 네. 회차별로 부분 제한하는 게 있고요. 네. 삼척 시티 투어 버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체로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주변 상가에서 또 이렇게 좀 그 여건이 좀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퍼센트는 그렇고, 하여튼 그렇고. 저희가 좀 평일에 현장 발매를 할 수 있게끔 네. 좀 남겨둡니다. 제가 숫자를 이렇게 남겨두기는 남겨두고. 예, 인터넷 예매 같은 경우에는 한 음, 연휴 주말에는 20장씩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가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평일에는 30장도 나가고. 소장님, 제가 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 예. 그게 상인들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인터넷 예매하면 예. 아주 이렇게 상인들이 조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상인들은 그걸 뭐 못하게 막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이 조금 빠른데 이런 데에서 만약에 1일 날 인터넷 문을 열면 예매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접수를 다 해서 사실상 조그만한 이런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어려운가 봐요, 소장님. 혹시 네, 들으셨어요? 예, 예, 들었습니다. 이런 식당이 큰 식당이 좀 있어서 네. 한 5개인가 6개 정도가 이제 네. 좀 많이 좀 잡고 있는 것 잡고 같고. 있고. 예, 예. 마- 그래서 저희가 대구 예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예매 제한도 있습니다. 제한도 일일 뭐 1년에 3회라든가 뭐 일일 한 달에 뭐 1회라든가 이렇게 일회라든가. 제한을 두고 있고, 네. 개인이 단체를 하기에는 10매까지만 제한을 두고 있고, 예, 나름대로 이렇게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예매를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그 집만 식사하러 가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런 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니까 네. 우리 팀장님하고 이렇게 잘 보시고, 그래도 우리 대일이 신길이 대길이 그쪽으로 다 한성굴 대금굴이 쪽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서아리도 마찬가지고 고무릉리도 그렇고 예, 예. 그쪽 주위에 오는 게 너무 이렇게 혹입니다. 네. 편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없는지 예. 좀 공정성, 우리 공공기관이니까 예. 조금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보완을 할 것인가. 예. 물론 뭐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건 차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죠? 예.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 소장 진부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영 렐바이크 팀장입니다. 김원석 해상케이블카 팀장입니다. 이광우 캠핑장 운영팀장입니다.
해신당공은 최재훈 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해양관광센터 소관 시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대상은 주요 사업 5건입니다. 3페이지 첫 번째 해양레일바이크 황림정진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 시설 및 이용객 편의 시설의 개선과 탑승객 안전 예방 강화를 추진해 힘쓰겠습니다. 현황으로 레일 연장 5.37km에 바이크 14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탑승객 87,770명의 수입은 7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궁촌역 캐노피 및 초고 휴게소 데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의 추가 보수 및 바이크 제작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골 초토바이길 운영 관리입니다. 출렁다리와 포토존, 전망대 등 연장 660m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의 보강과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무료 개방 시설로 866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해안의 자연관광과 청정해변 활용으로 관광 만족도 및 여행 편의를 증진하여 지속적으로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동양의 나폴리로 874m 바다 위를 왕복 운행하며 79,218명의 관광객의 수익금은 6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삭도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위탁과 보수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삭도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신당 및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및 조형물 보수 등 관람 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 공원 2개소와 전시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신당공원 관람객은 44,203명에 9천만 원을, 수로부인 헌화공원은 관람객 26,873명에 5,7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해신당공원 노후 계단목과 제1매표소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환경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장호 비치 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명품 캠핑장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형으로 스파 컨테이너 하우스 4동, 카라반 10동, 5톤 캠핑장이 17면, 일반 야영장 1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17,038명의 수입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숙박시설의 내부 시설 개선 및 외부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광 서비스 개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님. 네, 소장님 저기 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뒤에 보니까 우리 관광객들 동향이 있더라고요. 네.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76만 명이 지금 다녀갔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예. 지금 저희들 관광객들 보면은 여기 지금 이사부 독도 기념관 보니까 여기는 입장료를 받고 지역 화폐를 일부 얼마 돌려주는데 예. 혹시 여기서도 그런 입장료를 지금- 받아서 지역 화폐를 주는 지금 건가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예, 향후에 지금 초고 용굴 축대바이기를 유료화 추진을 계획에 있는데 그때는 그리고 지역 환원하는 상품권 지금 계획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시민의 저희가 시에서 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결국은 지역 경제, 지역 상권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저희가 입장료를 받아서 일부 지역 화폐로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지역 주민 소득 창출에 어느 정도 혜택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금을 굳이 나눠서 줄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용골 축대바이하고 그런 건 한 3,000원 정도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거는 전액 아마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입장료를 뭐 과도하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소수의 뭐 입장료가 3,000원이면 뭐 2,000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줘서 좀 그 지역에 좀 상권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저는 좀 그랬으면 좀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예, 좀 그걸 좀 적극 좀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검토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네,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1년치가 이래 관광 수입이 해양 관광 수입이 41억 3천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성수기 때 저기 코로나19 오기 전에 레일바이크, 해상 케이블카 약 한 25억에서 30억을 이렇게 수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대금굴, 한성굴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1년에 120억 정도 관광 수입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 수입을 보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가 주요 관광지가 해상 케이블카하고 레일바이크하고 그다음에 캠핑장에서 캠핑장 세 곳이 그래서 세 곳에서 수입이 대략 가장 한 많이 40억 나오나요? 정도. 예. 총 합해서 한 40억. 예, 예. 지금 말씀한 2018년도쯤에는 네. 저희들이 그 16년도에 17년도에 개통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수로부인이 2016년도에 개관을 했었고요. 개통을 네. 했었고 캠핑장하고 해상 케이블카가 네. 2017년도에 그 했거든요. 네. 그 시기에 이제 또 저희들 관광객들이 몰렸던 상황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죠. 예, 예.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수입이 해상 케이블카가 27억, 레일바이크가 30억 이렇게 자료가 세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입장료 수입이 해신당공원도 약 한 2억 원, 수로부인도 약 한 1억 한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양관광센터에서 약 한 70억, 80억 이렇게. 네, 79억 그때 18년도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수익 제일 났던 많이 때인데. 올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오기 전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41억 3천만 원인데 1년에 예. 해양관광센터 이렇게 담당하는 전체잖아, 그죠? 예.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나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나요? 저희들이 그 관광 트렌드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들은 체험보다는 네. 거의 호캉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은 좀 적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특히 올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속초에서 그 어린이 사망 사고 있었던 후부터는 그 수학여행이 또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지금 줄은 상황이라서 뭐 특별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전체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관광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 네. 그래도 소장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양관광센터 이렇게 관리해 오셨고 여기 팀장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삼척은 솔직히 관광으로서 물론 다른 뭐 기업도 있지만은 관광이 한 축이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우리 삼척이. 그런데 관광 수입이 연간 100억이 지금 안 돼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환성굴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대금굴은 괜찮은데 환성굴은 모노레일이고만 모두가 서 있어가지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 수입이 많이 이렇게 축소돼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한 41억 3천만 원, 한 42억 정도 이러는데 많이 이렇게 조금 떨어졌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관광센터에서도 우리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삼척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하고 잘 이렇게 발전 방향이 뭐인지 이렇게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